안녕하세요. 정교세 무사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집을 보유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었던 제도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 얘기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인 X에 올라온 글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논란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내 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장특공제 관련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난 4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X에 이런 요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인데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사둔 집이 올라서 번 돈을 왜 깎아줘야 하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세금도 손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장특공제 폐지를 하겠다는 법안까지 연달아 발의하고 있고요.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특공제가 뭐고 폐지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크게 일반 장특공제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1년에 2%씩 가산되어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대 15년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만큼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4%씩 가산해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 80%가 적용되는 장특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40%의 한도가 있고요. 만약 10년을 보유하고 거주도 했다면 총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해야 80%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을 거주 못한다면 그때는 30%가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서 오른 물가 상승 부분만큼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이하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12억을 초과한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가 적용되는 장특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20억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장특공제 혜택을 못 본다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훨씬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주택이어도 실거주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줄여주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특공제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행 제도는 2021년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각각 최대 4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전 2009년에는 1세대 1주택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만으로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요. 또 그때는 가산 비율도 1년마다 8%씩 가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1년에 4%씩 가산해서 20년을 보유해야 80%를 적용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특공제도 과거 규정이 더 좋았었는데요. 현재 규정은 보유기간 1년마다 2%씩 가산되니까 최대 30%를 적용받으려면 15년을 보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1년마다 3%씩 가산해 주어서 10년이면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특공제 규정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특공제에 대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죠. 4월에만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먼저 4월 8일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그 내용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특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2억 원 한도가 적용되는 장기 보유 세액 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2억 원은 거래 시마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평생 적용되는 금액이고 자녀 공제액은 2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앞에서 본 장특공제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편 방향으로 보입니다. 명목소득을 제거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특공제 취지와 맞지는 않는 것이죠. 더구나 취업이나 근무,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자주 가야 하는 실수요자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평생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4월 27일에 다른 법안이 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를 삭제하고 거주기간만으로 카운터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특공제율은 이렇게 표에 의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실제로 거주한 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개정안이 앞서 본 그 장특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개정안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취업이나 근무 형편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자주 가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집을 팔고 실제로 거주할 집을 매번 새로 사야 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은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현행 장특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이고 10억의 주택을 취득해서 10년 보유하고 20억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10년을 보유했는데 동시에 10년을 거주한 경우입니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되죠. 이때는 과세되는 부분은 전체 양도 차익이 아니고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지만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4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장특공제에 따라서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80%의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그때 세금은 대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0억 원 벌었는데 1,400만 원 정도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10년을 보유했는데 거주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았기에 최대 30%가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했으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2%씩 가산해서 20%의 장특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세금은 대략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현행 장특공제에서도 오래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거주를 오래 해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4월 27일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서도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보유 기간 동안 2년만 거주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세를 현재 규정과 그리고 개정된 규정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재 장특공제에 따르면 10년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 40%와 그리고 2년 거주에 따른 장특공제 8%를 합치면 총 48%의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때 세금은 대략 6,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보유했어도 거주는 2년만 했기 때문에 그때 적용되는 장특공제는 16%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세금은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 개정안에 따른 세금이 현행 규정에 비해서 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1세대 1주택인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2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 표에 의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2년을 거주해도 16%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를 더 오래 하더라도 현행 규정보다 오히려 더 불리해진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내 집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 실거주 기간이 짧고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매도 타이밍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기간이 긴 분들은 지금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7월 세법 개정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억울한 세금 없이 세금을 아껴주는 종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